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IRP 계좌, 좀 퇴직연금, 퇴직금, 뭐 이런 내용이 좀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퇴직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금융소비자 뉴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원래 여태까지 그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해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고맙고 내가 너무 좋은데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직전 3개월 월급, 그러니까 직전 3개월 월급이 퇴직하기 전 직전 3개월이면 급여가 굉장히 높을 때일 거 아니에요. 계속 급여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직전 3개월 월급 평균 낸 돈 가지고 그 평균 곱하기 근속연수로 주면 이 사람은 되게 큰 목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나도 같이 함께 고생했으니까 큰 마음으로 이렇게 돈도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마음에서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직장인들만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자금 관리를 직접 했었거든요. 내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회사가 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퇴직금 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참 주기가 힘들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금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요.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막 그게 좀 복잡해지고 어렵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개인들이 퇴직금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요거를 퇴직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돈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냥 연금으로 받아서 약간 그렇게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회사한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네 이 자금 관리할 때 일단 너네 그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이거를 금융기관에다가 맡겨라. 그게 바로 DB형이에요. 금융기관에다 맡기면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게. 너네 지금 그 세금 내느라고 지금 너무 아깝지? 내가 세제 혜택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근로자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DB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냥 단지 그냥 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퇴직금으로 쓸 돈을 따로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맡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혜택 하나랑 하나 더는 뭐냐면 너네 계속 급여도 올라가고 나중에 직전 3개월에 월급 평균 낸 거 가지고 군속연수 업해가지고 지급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 돈을 그냥 일반 개인한테 지급을 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은 DC형이라고 선택을 해서 그거를 내가 금융기관을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아내게끔 하는 방식을 하는 거죠. 그걸 바로 DC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지급하고 땡! 부담이 없죠. 그러면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귀찮고 복잡한 일이에요. 내가 이거 그냥 알아서 딱 급여 올라가면은 나중에 딱 퇴직금 딱 높게 받고 이렇게 될 건데 DC형으로 1년마다 정산해서 받아버리면 내가 이 돈 얼마 되지 않은 돈 불리려고 막 금융상품 가입하고 뭐 신경 써야 되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바로 DC형인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내가 우리 대표를 딱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지금 불안한데? 이거 해봐야 뭐 얼마 안 갈 것 같고 이게 얘가 회사 경영이 이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불투명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1년마다 정산해서 받는 게 되게 안전한 거죠. 차라리 그 돈 내가 운영하는 게 나은 거고. 이렇게 국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DB형. 그냥 네 퇴직금 할 거 세금 혜택 줄 테니까 금융기관에다가 맡겨놔. 그리고 DC형. 그냥 근로자한테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지급해버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개인퇴직연금 IRP는 뭐냐면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요즘 누가 정년까지 일해요. 다 중간에 한 번씩 이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돼버리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직을 하는 그 중간에 요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퇴직금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고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직장 딱 다닐 때 다음 직장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여기 개인 퇴직연금 계좌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퇴직금 싸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난 여기 그 다니는 회사에다가 DB형으로 난 선택할 거니까 요 자금은 내가 따로 그냥 이것만 따로 관리할게, 요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자금 관리를 직접 하는 회사들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바꾸고 있죠. DB형을 하거나 DC형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시든 우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내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그냥 일시로 수령하면 세금 떼고 받으니까요. 그걸 세금 안 떼고 싶으면 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어야 거기다 계좌를 받아올 테니까 이런 세 가지 구조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DB형을 선택하고 DC형을 선택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 나는? 국가에서 뭔가 혜택을 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그게 어떤 혜택이지? 요걸 하나 아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왜 요즘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요 얘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 퇴직연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DB형을 선택하시든 DC형을 선택하시든 퇴직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을 하셔도 퇴직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연금으로 받게 되시면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게끔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퇴직을 해서 70세까지 받겠다라고 하면 5.5%만 떼요. 그리고 20년 동안 받는다 해서 60세부터 80세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60세부터 70세까지는 5.5%, 그리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만 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60세부터 90세까지 받겠다, 30년 동안 나눠서 받겠다라고 하면 6세부터 10세까지는 5.5%, 6세부터 7세까지는 4.4%, 7세부터 8세까지는 3.3%를 떼겠다. 점점 연금을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세금을 덜 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일시로 수령하면 세금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굉장히 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퇴직소득세를 내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을지 이게 바로 퇴직금의 전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요 IRP 계좌,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잘 안 만들어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퇴직을 해야 이 계좌가 쓸모가 있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라고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근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영업자, 뭐 교사나 군인들은 이제 군인 공제나 이렇게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따로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런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라. 어떤 혜택을 주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혜택이냐면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를 물론 일시로 수령, 만약에 내가 딱 납입하고 있다가 중간에 깨버리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손해인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다가 돈을 차곡차곡 넣어놓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 아까 얘기했던 5.5%, 4.4%, 3.3% 요거 있죠. 요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1번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과세 이연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게끔 내 돈을 묶어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못합니다. 이런 한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혜택은 뭐냐면 요거 DC로 해가지고 막 DB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돈 싸주는 거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추가로 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금저축을 갖고 있지 않으면 700만 원까지 해주는 거고요. 연금저축을 갖고 있어서 400만 원 여기서 다 쓰고 있으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금저축 갖고 있는 사람이 요 퇴직연금 갖고 있다고 또 그 사람한테 700만 원 더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싶은데 연금저축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300만 원 더 추가, 그리고 요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은 여기다 돈 넣으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뭐지?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를, 5,500만 원 초과하면은 13.2%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여기다가 넣고도 이 돈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굴리고. 예금을 가입해서 낮은 이자로도 불릴 수 있고, 내가 펀드를 가입해서 좀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더 높은 수익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무조건 내가 여기에다가 700만 원 넣어놓으면 700만 원의 수익금이 16.5%면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돈을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세액공제로. 그러니까 700만 원 16.5%면 얼마죠? 700만 원에 곱하기 16.5. 700만 원 곱하기 0.165. 네. 700만 원을 내가 이 돈을 넣은 거예요.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놓은 거는 묶어놓은 거지만 어찌됐든 돈은 넣었는데, 내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115만 5천 원을 따로도 또 추가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수익률로 10% 이상 내기 쉽나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16.5%든 13.2%는 수익이 굉장히 높죠. 이런 혜택을 미리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관심이 되게 많은 겁니다. 뭐 내가 어차피 개인 연금도 가입하는 마당에 요거 넣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 3번 내용은 뭐냐면, 중도를 해지하시면 네, 요렇게 퇴직소득세 16.5%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하지 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내용은 뭐냐면, 퇴직금을 뭐 65세부터 받고 뭐 50세부터 받고 40세부터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할 텐데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금융소비자 뉴스로 나온 겁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쪽은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질문 또 만들어가지고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